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고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환율의 오버슈팅의 사례로 본 정부의 정책수단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쪽에 영상 하나가 더 있었죠? 지문 풀이하는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원격자료 2에 해당되는 이 문제지, 수능 문제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문제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사실 선생님 밑에 정답까지 다 붙여놨어요. 근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첫째,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이미 밑에 나오는 대로 답은 1번이에요. 왜 틀렸나 볼까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통화량 증가되면 장기에는 물가가 상승된다 했잖아. 둘 다 올라가니까 통화량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물가, 통화량 둘 다 올라가면 실제 통화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환율은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 지문의 가나 다 중에 다의 맨 끝 두 번째 줄에 보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 유지될 경우 장기에 쓰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그러니까 결국 통화량이 높아지면 물가는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래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면 물가는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건 경제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결국 높아지면서 장기의 환율도 상승하는 게 장기의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변함없을 것이다. 여기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그러니까 신축적인 경우 장기의 경우에 해당되긴 하지만 신축적인 경우 경직적인 단계에 비해서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폭이 작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라의 다섯째 줄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섯째 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물가가 경직지역에 이어서 실제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국내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금리 하락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3번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 물가의 조정은 굉장히 느리다 그랬죠. 즉 경직적인데 반해서 환율은 그때그때 변하죠. 그래서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오버슈팅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속도차. 여기 속도차니까 속도의 차이. 아시겠죠? 4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은 커질 것이다. 그렇겠죠. 국내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외화가 바깥으로 유출되는데요. 그래서 오버슈팅이 발생하잖아요. 환율이 상승하긴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상승하는 원인은 외국인이 투자 자금을 바깥으로 빼버리는 것, 외화가 유출되기 때문이라 했잖아. 그런데 이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별로 신경 안 쓴다면 오버슈팅 정도가 반응 안 한다면 오버슈팅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반응이 민감하다면 오버슈팅은 당연히 더 커지겠죠. 4번도 맞는 말. 자, 지금 맞는 말. 5번째,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물가가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따라서 올라가면 결국 환율이 다시 떨어져서 장기의 환율 정도로 수렴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물가 경직성이 크다는 것은 경직되는 기간이 아주 길어진다는 거죠. 길어지면 아무래도 기초환율로 바뀌는데도 시간이 길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가의 네 가지를 바탕으로 정책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부의 정책수단의 특성 네 가지는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제성은 뭐였지? 규제라든지, 그지?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성은 민간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고, 자동성은 기존의 부서를 또는 기존의 그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가시성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답이 뭐죠? 지난번에 여러분 풀었잖아요. 5번이죠. 1번부터 볼까?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낮겠죠.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건 강제성이 있잖아. 규제하는 거니까 그거는 강제성이 높은 예니까 여기 다자녀 출산 장려금이 강제성이 높다는 것은 틀린 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걸 뭘로 바꾸면 될까요? 자, 낮다로 바꾸면 되겠지. 낮다, 낮다, 낮다 바꿉니다. 그 다음 전기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다, 그지? 규제를 강화한다면 강제성이잖아. 강제성은 높고, 강제성은 높아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 돈을 투자하는 거네. 가시성이 높네, 그지? 근데 이거 돈을 투자하는 건 가시성이 높은데, 이봐, 전기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가시성이 높다 했을 때 비교했을 때는 아니죠. 낮다 해야 되겠지, 그지? 비교하는 거니까 가시성이 낮다. 그 다음 3번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 이건 규제잖아. 규제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낮다 해야겠지. 낮다. 이것도 낮다. 왜냐하면 규제는 강제성이니까. 그 다음 4번째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겨서 수행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낮다.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게 주니까 직접이 아니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잖아. 낮다 해야겠지. 그 다음 5번 담당 부서에서 문화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존 부서를 활용하는 것을 자동성이라 했다, 그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쉬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3번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쉽게. A국의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자, 금융시장 불안이란 말을 썼거든요. 자, 시장 불안 때문에 뭐가 야기되죠? 금융시장의 불안하면 뭐가 생각나지? 오버슈팅 원인 중에 하나다, 그지? 오버슈팅 원인 중 하나지. 원인 중 하나. 오버슈팅 원인 중에 하나야. 하나는 뭐였지? 물가 경직성이었잖아. 그래서 일단 오버슈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 할 것 같아, 그지?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A국에 있던 돈이 B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A국에 있는 돈이 이제 같이 하락되니까. 그래서 결과 이로 인해서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에게 유출된 거야. 그래서 환율이 급등했다. 이거 맞죠? 우리나라에 있던 그 돈이, 이게 A국이 우리나라 치면 B국이 더 안전하다 싶어서 A국에 있던 돈들이,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편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 하나의 상황이야. 그 다음 A국의 상황이야. B국은 또 어떻게 되냐? B국은 이제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 뭐가 되지? 통화량이 증가돼. 돈이 많아지는 거야. 통화량이 증가되면 뭐지? 통화량이 증가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상승한다는 게 장기 이론이었잖아. 환율의 장기 이론, 구매력 평가설. 그걸 탁 떠올려야 돼. 자,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하는 거야. 그럼 통화량이 많아지면 돈이 귀하지 않으니까 시장 금리가 변동하는데 어떻게 변동하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감소한다. 낮아진다. 금리가 하락하는 거. 하락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지. 금리가 하락해요. 돈이 많아지니까 돈 가치가 없으니까 돈이 비싸지 않고 싼 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나중에 다소 진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처음 환율이 급등했잖아. B국으로 돈이 유출되면서. 근데 B율의 금리가 더 좋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갔는데 다시 이쪽 B국의 금리가 하락되니까 다시 여기서 일로 들어갈 거 아니야. B국 돈이 처음에 A국에서 B로 왔는데 다시 B국 돈이 B가 금리 하락하니까 이쪽으로 간 거잖아. 그럼 A국의 환율 급등은 조금 진정되겠지. 조금 좋아질 거 아니야.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출
증대 효과를 보이지. 자, 요거 우리 기억하지. 환율과 제이커브 현상할 때 선생님이 환율의 상승은 수입품 가격 상승 때문에 수입품의 물론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도 생기지만 수입품이 수입되는 양이 줄어든다 했잖아. 줄어들고 그럼 수입액이 감소한다 했고 동시에 수출액이 가만히 있어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했잖아. 여기 제이컵 현상에서 환율 얘기했잖아. 환율이 상승했을 때.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갭을 가능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둬야 된다 했는데 이것은 환율과 제이컵 현상에서 이미 했던 얘기가 또 나오죠. 여기서 환율이 상승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 틀린 거 찾는 거였죠? 자, 틀린 거 1번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A국의 환율이 상승하고 해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B국으로 간다 했지. 근데 B국으로 돈이 다 들어갔는데 B국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B국의 시장금리가 돈이 또 여기 있던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갖고 이쪽이 통화량이 또 느는 거야. 그럼 금리가 하락했잖아. 그지? 금리가 하락하면 여기 있던 B국의 돈이 다시 A국으로 넘어온다 했지. 그럼 오버슈팅이 어떻게 된다 했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진정된다는 말을 썼잖아. 진정된다. 근데 커진다 했으니까 이거 틀렸어. 이거 틀린 거야. 그럼 답이 벌써 보이는데? 그럼 2번 가볼까요?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면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한 것이다. 앞쪽에 불안 심리 때문에 나왔다고 바로 위에 나왔잖아. 맞죠? 그 다음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서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로 온다. 이거는 뭐 이미 우리가 오버슈팅 이론에서 뵀지. 장기에는 문제가 없어. 어느 정도 물가 상승만큼 이제 환율도 정상화 되겠죠. 그 다음 이거 맞고 4번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정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정책당국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개선되잖아. 경상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 요거는 앞쪽 제이커브 현상에서 했던 말이야. 그지? 맞다. 그지? 5번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수입 상품 가격이 인상되면 이 A국에 팔던 그 어떤 B국의 물품들이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 가격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지?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량이 준다 했지. 그러니까 판매량이 준다는 것은 내수. 사람들이 물건 사는 게 줄어든다. 맞잖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으로 갈까요? 4번 문제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라의 기억 디귿과 대응됩니다. 그런데 기억은 뭐냐면 실질 통화량, 니은은 시장금리, 디귿은 환율로 돼 있어요. 본문 읽어보면. 그랬을 때 한번 그래프가 뭔지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맨 먼저 A는 T가 뭐냐면 오버슈팅이 발생한 시점이야. 모두. 오버슈팅이 발생한 시점에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네. 자, 여기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는 뭐 있지? 자, 요 실질 통화량 볼까? 시장 금리 볼까? 환율 볼까? 지금 우리 문제 실질 통화량은 시장 금리 환율이니까 요 세 개야. 그럼 실질 통화량이 올라갔다 내려간 거. 올라갔다 내려온 거 찾는 거는 BC가 올라갔다 내려온 거다. 그치? 그다음 금리는 내려갔다 올라가냐? 내려갔다 올라온 거 하나뿐이야. 그러면 요게 시장 금리네. 금리. A는 니은이야. 그지? 금리, 시장 금리. 그다음 B는 BC는 둘 다 올라갔네. 올라간 건 실질 통화량과 환율인데 문제는 실질 통화량은 본문에 보면 실질 통화량은 원래대로 라의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원래대로 온다고 돼서 원래가 요 정도였잖아. 올라갔다가 원래의 높이만큼 오는 거야. 그러면 요 C는 뭘까? 실통이다. 그지? 실질 통화량. 원래대로라는 말이 라의 다섯째 줄에 나와. 라의 다섯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 그 다음 환율은 뭘까? 이거 우리 앞쪽 내용에서 얘기했잖아. 환율은 원래는 요 정도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만일 같이 상승했다면 환율 요 정도 올라갈 건데 물가가 경직되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해서 사람들이 외화가 유출되지. 그 외화 유출되면서 이만큼이 더 추가로 금리가 올라간 거야. 금리래. 환율이 올라간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려오는데 완전히 처음처럼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장기의 환율만큼 내려온다고 되어 있지. 장기의 환율만큼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의 환율. 종이 치네요. 자, 그래서 B는 뭐가 되지? 환율. 그럼 C는 실질 통화량. 그죠? 이거 나왔네요. 실질 통화량. 그러면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기억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그럼 4번.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갈까요? 5번.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료를 적절치 않은 것.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여기 있어요. 정보 공개하거나 다시 정보를 공개하고 규제를 축소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금을 조정해주고 보험 제공해주고 지급 보증해주는 거거든. 여기에서 없는 내용 뭐지? 이거지. 여기는 이런 거 없잖아. 통제한다. 직접 통제한다는 거. 이런 거 없잖아. 이 문장에. 그지? 그래서 답은 5번. 나머지 읽어보면 나올 거야. 그 다음 6번 갈게. 6번. 6번 문맥산 A, E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부터 쭉 해보면은 A, 괴리, 동떨어져. 환율은 E와 동떨어져 움직인다. 맞죠? 그죠? 그 다음 이 B는 뭔가요? B는 노출될 수 있다.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네. 과도한 위험에 드러낼 수 있다. 이상하잖아. 드러날 수 있다는 대지면 드러낼 수 있다는 이상하잖아. 그럼 이게 틀렸네. 그 다음에 C. C는 어디 있죠? 라에 있네요. C. 초래한다. 불러온다. 오, 자연스러운데요.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맞네요. 그 다음에 D는 국내로 복귀한다. 되돌아오다. 복귀 맞고요. 그 다음 도모하다가 이네요. 도모하다. 꾀할 모자 쓰고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다 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자,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제 중에서 조금 어려운 것은 3번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4번도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문제만 잘 풀는데 3번의 핵심은 통화량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신경 쓰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기말고사 문제는 변형된 문제가 한 2문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꼼꼼히 공부해 주세요. 자, 수업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등교시 다 질문해 주시고요. 등교시가 아니라 정말 나는 급하게 궁금합니다 하면 반장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카톡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성실히 답변해 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